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이야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올해 초부터 계속 핵실험 이번 주 할 거야. 우리 국정원에서 계속 준비는 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지금 당분간 안 할 것 같다. 왜냐? 미국의 핵실험 정찰기인 컨스탄트 피닉스가 미국 본토로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 국정원에서 계속 핵실험 준비 다 됐다. 우리 정부에서도 준비 다 됐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컨스탄트 피닉스가 본토 갔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안 한다 이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핵실험이 언제쯤 까지는 안 할 것 같다. 또 언제쯤 할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정보 분석이 나왔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것도 우리도 정말 이걸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런 자가 다 있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런 자들이 우크라이나보다 수십 수백 배 더 많을 수 있다는 섬찟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중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 안팎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북한이 당분간은 핵실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각종 건설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적어도 9월까지는 추가 핵실험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제프리 루이스 미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동아시아 비확산 담당 국장이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7월 7일 밝혔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 당국은 2018년 외교 기간 중에 취했던 많은 조치들을 올해 초부터 철회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북한이 다시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북한이 여름에 핵실험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며 북한은 도로 유실 등의 문제 때문에 장마가 있는 여름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장마철 갱도 내부 습도 상승, 일부 갱도의 부분 침수 가능성 때문에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는 당분간 핵실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올해 초부터 내놓은 바 있습니다. 북한 내부 환경적인 문제 외에도 북한 당국의 핵실험 강행 결정을 가로막고 있는 변수는 더 있습니다.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북한 내부 민심, 시진핑 3년임을 앞두고 내부 권력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중국 변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의 돌발 행동 등이 그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악의 식량난과 전염병 창궐 등으로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통제불능의 주민들이 점점 많아지자 지난 7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 동안 지방 말단 당 간부까지 소집해 사상 최초의 특별 강습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 북한 당국은 현재의 위태로운 상황을 경고하고 일선 간부들이 주민 통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빨라도 올 가을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안팎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 버튼을 눌러 체제 붕괴를 앞당기는 짓을 벌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스탄트 피닉스는 진작에 갔고, 그래서 그때 또 장마철에는 북한이 하지 못할 것이다. 왜? 지반이 약하고 하니까. 그래서 습도, 오늘도 지금 습도 어마어마하게 높죠. 습도 높고, 높아서 이 기폭제의 그 폭발물이 제대로 작동, 완전 연소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장마철, 이 여름 기간 중에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분석이 나왔고, 북한의 1차 핵실험에서 6차 핵실험까지 날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핵실험은 10월 9일 날 했어요. 2차 핵실험은 5월 25일, 3차 핵실험은 2월 12일, 4차 핵실험은 1월 6일, 그리고 5차 핵실험은 9월 9일, 6차 핵실험은 9월 3일. 이렇게 한여름은 피해갔다라는 이런 그동안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상 그러면 9월 이후에는 할 수 있냐? 못하죠. 왜냐? 시진핑의 3년임 정상 스케줄대로라면 10월 달에 그 전인대를 하는데 그 10월 달 전인대 직전에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분명히 중국이 북한 핵실험 또는 핵개발을 뒤에서 밀어줬다라는 국제사회 의심 많이 받고 있고 그 유엔 안보리 제재기리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면서 지키지 않고 완전히 위반은 혼자 도구로 다 했죠. 그런 여러 가지 외적 요인 때문에 시진핑 3년임이 제한사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중국에서 핵실험을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못한다. 그럼 11월 중간선거 여기에서 어떤 호재만 하나 있어라. 선거는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니들 바이든 정부 니들 대외 정책이 이게 뭐야 하고 공격을 받을 텐데 여기에서 북한이 핵실험 한번 해주면 뭐 가서 그냥 때려버리면서 외부와의 충돌을 한번 유발시켜주면 또 미국인들이 또 단합을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분간은 북한과의 긴장 관계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전 후에 넉 달 동안 전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대부분 끌어다 쓰고도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그야말로 허세가 넘치다 못해 폭발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심한 것인지 아니면 핵이라도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7월 7일 열린 하원 원내 정당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본격적인 작전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날 하원 원내 정당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금 전장에서 우리를 패배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듣고 있다 라며 이걸 뭐라고 해야 할까? 그래 할 테면 해보라지 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러시아 패배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우리와 싸우려 한다는 얘기도 여러 번 들었다 라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비극이지만 모든 것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말하며 마치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제물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악의 세력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푸틴은 서방 세계는 러시아가 돈바스 전쟁을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전쟁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반헌법적인 쿠데타를 기획하고 지원한 서방이 시작한 것이다 라며 러시아군의 특수군사작전 목표는 돈바스 지역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정당 대표들에게 여러분이 러시아군을 지지해줘야 한다. 군이 어떠한 경우에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데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분과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그걸 느끼는 군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라며 최근 높아지고 있는 러시아 내의 반전 여론을 의식한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푸틴은 크게 보면 우리는 아직 우크라이나전에서 아무런 심각한 조치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며 러시아군은 아직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라며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이러한 경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서방 세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푸틴 이제 핵무기가 아니면 어떻게 손을 쓸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러시아군에 대한 현실 인식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아무런 의미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직 이 오프닝 게임도 아니다. 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민심 동요하고 있는데 정치인들 니들이 야당까지 다 불렀어요. 지금 있는 야당이라 해봐야 거의 위성정당 비슷한 거수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중대 야당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당 당수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자 지금 민심 이상하니까 니들이 좀 민심 좀 잘 다독여봐.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러시아가 이긴다고 하는지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탱크 지금 1600대 이상 격파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올 탱크도 없어요. 그런데 만들면 되지. 맞아요. 만들면 되는데 그게 들어가는 첨단 부품 소재 다 수출 제한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들지를 못해요. 또 무역을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거기다 준다? 지금 국제 제재 받을 일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요즘 생산되는 최신 무기는 반도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걸 지금 못 만들어내는데 무슨 만들어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처박아 놨던 거, 그냥 들판에 버려놨던 거, 녹 다 쓰는 거, 그거라도 끄집어서 녹 다 벗기고, 이렇게 지금 T-62 전차, 이런 거 지금 현장에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전면전을 선포하고, 강제 징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비가 없어서 싸우지를 못해요.
전면전해서 병력은 우크라이나보다 인구가 한 3배 많으니까 병력은 무지막지하게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싸워야 할 기계화 장비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기계화 무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2차 대전식으로 소총만 들고 간다? 모신 나강 소총 들고? 이게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쓸 수 있는 마지막 반전 카드는 뭐냐? 핵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핵을 쓰면 푸틴 대통령이 생존이 가능할까요? 못하죠. 정치적 생명 당연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생명 당연히 끝나는 겁니다. 살려두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전 카드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장성세를 하고 있다. 아니면은 아직도 인의 장막에 갇혀서 계속 이길 것이라고 진짜로 믿고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니 공중파 방송에는 이렇게 지금 러시아가 압살하고 있다는데 신인균 당신은 무슨 이런 소리 하냐? 라는 댓글이 지금도 달려요. 기가 찹니다. 그럼 공중파 방송 계속 보시지 뭐하러 이런 유튜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다 더 진실에 가까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진실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틴 대통령 허장성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우크라이나보다 더 안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몇십 배로 보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공격이 이어지면서 숱한 민간인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오에서 영화 같은 체포작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민간인 거주구에게 순항미사일 폭격 유도를 하고 있던 공작원 셋을 현장에서 체포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SU가 현지 시각 7월 7일 미콜라이오 시내에서 러시아군을 도와 폭격 유도를 하고 있는 공작원 셋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그들의 집에서 다량의 무기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SSU는 7월 들어 거의 매일 순항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콜라이오 일대에서 러시아군의 표적 획득과 좌표 수정, 전과 보고를 하는 거동 수상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내에서 잠복 근무를 수행하던 중에 특정 인물의 사진을 계속 찍고 있는 인근을 맴돌고 있는 남성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성인 남성인 그는 평일인데도 몇 시간 동안 특정 건물 주변을 맴돌며 사진을 찍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SSU는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해당 전화 통화가 러시아와 연결되는 국제전화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후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통화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이 확인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미사일 공격 대상의 좌표와 특성, 사진 등을 전송한 것도 확인되는데요. SSU는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권총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그를 반역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SSU는 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뒤져 미콜라이오에 있던 또 다른 공작원들의 자택을 급습했는데요. 그곳들에서 다량의 소총과 탄약, 폭발물이 나왔고 먼저 체포된 공작원과 마찬가지로 폭격 유도 임무를 수행한 통화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미콜라이오 주민들은 격분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다치는 참극에 미콜라이오 시민이 러시아의 부역자로 앞장섰다는 배신감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숱한 전쟁 범죄 행위들이 각지에서 드러나고 있고 바로 옆에서는 소중한 이를 잃고 오열하는 이웃들이 있는데도 적을 도와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해방을 위한 투쟁이라고 굳게 믿는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체포하는 모습인데,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까? 민간인 거주구에게 폭격을 유도하고, 여기는 지금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어디를, 예를 들어 건물의 왼쪽을 때리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 휴대전화 현장에서 압수해서 봤더니 이제 이렇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러시아 FSB 하고 이제 계속 주고받는 이런 메시지가 쭉 나와 있고, 이게 뭐 100% 제가 러시아 이 킬 문자를 몰라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0%라고 있는 거 봐서 뭔가 이제 확신한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요원하고 이제 텔레그램 통화 뭐 이런 것들 주고받는 정황을 포착을 했고 휴대전화
를 이 사람이 이제 얼쩡거리면서 계속 하고 있길래 이 우크라이나 첩보 당국에서 SSU에서 이제 휴대전화 기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지국의 통화 내역을 본 거죠. 그랬더니 그 기지국의 통화 내역 중에서 러시아로 국제 전화하는 통화 내역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놈이었죠. 그래서 이제 체포를 한 겁니다. 체포를 해서 보니까 이런 통화 내역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다른 공작원들과의 텔레그램 또는 전화통화 내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작원들의 집을 급습을 해봤더니 이런 탄약, 총 이런 것들이 대거 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체포를 했다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왔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민간인 아파트에 폭격을 하는 이런 유도 작업을 했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어린이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면 너무 잔인해서 좀 망설였는데, 그래도 사진을 올려드리면 뭐 이거 좀 제한을 받으니까 안 되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가 하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폭격에 의해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도구로 우크라이나인이 해방이라는 자신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그 해방이라는, 남조선 해방이라는 신념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지난번에 청주에서 간첩단 잡혔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치하임에도 불구하고 잡혔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또 경기 뭐 동부연합이다, 뭐다, 뭐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데, 뭐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의 아주 유력한, 정말 대통령 될 뻔했던 사람하고 진하게 링크가 되어 있었던 정황들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도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조직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뭐 지난 이 정부에서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에 있던 사람들 다 지금 기소되고 고발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들처럼 뭔가 사명감이 없었을까? 저는 분명히 북한을 도와서 남조선을 미국으로부터 또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상층부에서부터 정말 이 밑바닥까지 어마어마하게 있다. 최소 1,000만 명 이상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이거 뭐 한두 명 잡은 거, 또 미사일 몇 발 맞은 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뭐 내가 스스로 진보라서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좌파 여러분, 좌파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리고 좌파라고 자꾸 하면 왜 좌파라고 하냐라고 저보고 이야기하는데, 좌파가 그렇게 부끄러우면 좌파 안 하면 됩니다. 우파는요, 아무도 우파를 나보고 우파라고 한다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파 자랑스럽죠. 좌파 자랑스러우면 좌파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세요. 그게 부끄러우면 좌파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